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어제 새벽에 최근 암호화폐 하락장에 쐐기를 꽂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기사로서는 이더리움이 해킹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항상 시나리오 똑같지 않나요? 거시적 경제로 시작해서 구조적인 경제 위기로 빠져드는 그러한 흐름. 이 흐름 뒤에는 어떠한 시장의 진짜 의도가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인크래프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11월 3일경 탐지가 됐죠. 피해액으로는 약 1.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여러 가지 체인에 걸쳐서 자금이 탈취가 되었는데요. 기사는 그렇습니다. 작은 버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켰다라는 이야기죠. 피해 대상으로는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컴포저블 스테이블 풀이라고 하는 유동성 풀에서 발생을 했고, 타겟은 이더리움의 타겟이 됐지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여러 체인에 걸쳐서 해킹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비트럼, 베이스, 폴리곤에 걸쳐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걸쳐서 해킹이 발생을 했고, 먼저 해킹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유동성 풀이라고 할 수 있고, 흔히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동작이 진행되는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로 동작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는 현재 시점의 자산의 시세에 따라서 각각의 교환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덱스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니스왑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산을 50대 50 반반씩 교환하는 기본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최대 8개의 자산까지 다양한 비율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40%, 랩트 비트코인 30%, 서클 USD는 30%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비율로 정해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동성 풀이라고 부르고, 이 유동성 풀에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예치해서 예치한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자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간단하게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인 원인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지만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은 보통 플로팅 연산, 즉 소수점 연산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플로팅 연산의 오차의 취약성에서 나오는 연산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유동성 풀 간의 상호작용과 이러한 소수점 연산에서 발생하는 이 수합 구조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죠. 그리고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이미 여러 가지 국제 평가 기구에 의해서 인증까지 받았지만, 이러한 인증 기관의 검사나 로직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생태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성에 있습니다. 현재 해킹도 아주 미세한 취약성으로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풀로 확장돼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죠. 그리고 경제 논리 기반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디파이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파이 시장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에 비해서는 보안이 미비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왜 지금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러한 디파이 프로토콜의 인프라 보안은 굉장히 오래된 구조적인 리스크였었어요. 2023년에서 2024년에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계속 보고가 되어 있었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터진 뉴스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가격이 떨어질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 정보 기반으로 항상 매도세가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이런 해킹이나 인프라적인 요소의 리스크로 인해서 유동성을 정리하는 이벤트로 이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이
연말 금리 인하는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으면서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 ETF는 전례 없는 순유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이러한 해킹 악재까지 쏟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매크로 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지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심리는 여러분 옥석 가리기 구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본질은 손털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동성을 재배치하기 위한 의도된 공포 시퀀스라는 점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순유출은 실제로 기관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가 재매수를 하기 위한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언제든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이 ETF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체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대형 고래들의 순유입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은 지금 자체 보관량을 늘리고 있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패닉셀로 인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자금은 우리와 같은 개미 그리고 소형 주소밖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 교체기 기간이고 누가 진짜 투자자인지를 구분하는 옥석 가리기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시적으로 본다면 연준에서 연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석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러한 와중에 시장 메이커들은 저점 유동성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구간은 불확실성과 공포를 동반한 저점 영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상승장은 언제나 이런 조정과 악재가 겹치는 구간 직후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상승장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든 랠리는 이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작 직전에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악재는 끝이 아닙니다. 악재는 정화의 과정이고 공포는 재정비의 신호입니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시장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더리움 홀더 분들께서 많이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발표했던 뉴스레터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을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직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자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하루를 버틴다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샌가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투자자분들도 많이 속이 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온체인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의 이 1일 트랜잭션, 1일 거래량이 160만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고 있었던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는 여전히 1센트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현황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1일 트랜잭션 카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굴곡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일 거래량의 160만 건이 넘는 거래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역대 최저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가 조금만 붐벼도 수수료가 20에서 50달러까지 치솟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덴쿤이랑 이 팩트럴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이후에 이 블롭의 용량이 많아지고 이 블롭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 2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L1의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롭의 용량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L2의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역할을 했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토큰 스왑의 거래는 평균 0.15달러, 그리고 NFT 거래량도 0.27달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더리움이 대중 사용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생활에서 트랜잭션이 늘어나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버틴다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블록체인의 확장성 트릴레마, 보안과
확장, 그리고 이 속도 세 가지는 한꺼번에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블록체인 트라일레마의 균형점이 점점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더리움은 이제 값비싼 블록체인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 금융 시장인 이 증권 토큰화 시장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129%가 폭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통 금융인 이 증권, 즉 주식을 토큰화하여 올린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증권 토큰화 시장은 RWA 시장의 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 국채에 이어서 가장 큰 RWA 시장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공급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가 온도 파이낸스 약 3억 1760달러 어치의 증권이 토큰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블랙록의 자회사 시큐리타이즈가 2억 2100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금융업체가 1억 212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증권 토큰화 시장에 진입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이더리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토큰화 자산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이 된 증권 토큰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알고랜드, 그리고 솔라나, 스텔라, 베이스 순으로 증권 토큰화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WA 시장이 아직 시작 단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블랙록이나 리플 그리고 온도와 같은 기관들이 앞다퉈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자산은 현재 블록체인으로 모두 이동하고 있고 이것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회장이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이미 ETF나 국채, 주식이나 펀드가 올라타 있는 표준 인프라 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즉, 이더리움이 미래의 나스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증권 토큰화와는 다르게 미국의 국채 시장 역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한화로 1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통 자산인 US 트레저리, 즉 미국의 국채 역시 블록체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죠. 7월 17일에서 24일 사이에 미국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은 1억 1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으면서 전체 규모로 84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흐름의 대표 주자는 블랙록의 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나타내는 부분이 이 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뒤를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체인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BNB 체인, 아바란체, 스텔라, 앱터스 여러 가지 서브 체인으로 흘러가고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증권 토큰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도 자산의 디지털 전환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글로벌 자본이 디지털 결제망으로 자리 잡는 길이 열리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